안녕하세요. 올라운드 재테커입니다. 오늘은 앞으로 장기적인 투자를 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TQQQ를 가지고 라오어님의 무한매수법에 추가적인 규칙을 더하는 과정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. 총 3편으로 나눠서 구성할 예정이니 결론까지 들어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. 그럼 그 첫 영상 시작하겠습니다. TQQQ의 원금 1억을 무한매수법으로 투자하면 언제 파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? 10%만 수익이 나도 바로 파는 것이 좋을까요? 아니면 50%, 60%, 심지어 90%까지 기다려야 할까요? 이번 영상에서는 제 생각이나 감이 아니라 실제 과거 주가를 이용해 10%부터 90%까지 모든 익절 기준을 비교해 보겠습니다. 결과부터 살짝 말씀드리면 1억 원이 20억 원을 넘긴 전략이 있었습니다. 그런데 이 결과만 믿고 투자하면 아주 위험합니다. 시작 시점을 바꾸는 순간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. TQQQ는 나스닥 100의 하루 수익률을 3배로 추종하는 ETF입니다. 상승장에서는 엄청난 수익을 만들지만 하락장에서는 계좌가 70%에서 80%씩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. 그렇다고 수익이 조금 날 때마다 팔면 TQQQ의 가장 큰 장점인 강한 상승 추세를 놓치게 됩니다. 결국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. 얼마나 오래 보유해야 상승장의 수익을 충분히 가져가면서도 중간에 수익을 현실화할 수 있을까? 저도 처음에는 RSI, VIX, 이동평균선 등 여러 지표를 조합했습니다. 그런데 규칙이 복잡해질수록 매수할 수 있는 날이 줄어들고 상승장에서 현금으로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. 그래서 먼저 지표를 모두 빼고 가장 단순한 전략부터 다시 검증했습니다. 매수 규칙은 이렇습니다. 최초 투자금은 1억 원입니다. 이 금액을 40개로 나누면 최초 1회 매수 금액은 250만 원입니다. 매 거래일마다 TQQQ를 종가에 250만 원씩 매수합니다. 40거래일이 지나면 최초 자금이 모두 투자됩니다. 그리고 보유한 TQQQ의 평균 매입 단가를 기준으로 목표 수익률에 도달하면 전량 매도합니다.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. 수익이 나서 자산이 2억 원이 됐다면 다시 250만 원씩 사는 것이 아닙니다. 2억 원을 다시 40분할에 하루 500만 원씩 매수합니다. 자산이 10억 원이 됐다면 하루 매수 금액은 2,500만 원이 됩니다. 즉 매번 전량 매도할 때마다 늘어난 총 자산을 다시 40분할하는 복리형 전략입니다. 수수료와 체결 오차를 고려하기 위해 매수와 매도에 각각 0.05%의 슬리피지도 적용했습니다. 첫 번째 검증 기간은 2016년 1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입니다. 이 기간에는 2020년 코로나 급락이 포함돼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나스닥이 강하게 상승했습니다. 10% 수익에서 매도했을 때 1억 원은 약 9억 7,600만 원이 됐습니다. 20% 익절은 17억 3,800만 원이었습니다. 30% 익절은 오히려 10억 9,5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. 40%는 13억 600만 원, 50%는 14억 3,100만 원이었습니다. 그리고 60% 익절에서 결과가 크게 뛰었습니다. 1억 원이 약 20억 6,200만 원이 됐습니다. 70% 익절도 약 19억 5,900만 원으로 좋은 결과였지만 60%에는 조금 미치지 못했습니다. 80%는 13억 6,900만 원, 90%는 11억 5,400만 원이었습니다. 중간 매도 결과와 비교하기 위해 백테스트 시작 일에 TQQQ를 전액 매수해서 끝까지 보유했다면 약 16억 1,300만 원이 됩니다. 60% 익절 후 다시 40분할한 전략은 약 20억 6,200만 원이므로 단순 보유보다도 약 4억 4,900만 원 많았습니다. 이 결과만 보면 답은 아주 간단해 보입니다. TQQQ는 60% 수익이 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전량 매도하고 다시 40분할하면 된다. 하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. 백테스트를 시작한 2016년 11월이 장기 상승장의 초반이었기 때문입니다. 좋은 시점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높은 익절률까지 기다릴 수 있었고 전량 매도 후 다시 상승장에 올라탈 수 있었습니다.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. 익절률을 높일수록 수익이 계속 증가한 것이 아닙니다. 20%가 30%보다 좋았고 60%가 80%나 90%보다 좋았습니다. 그 이유는 매도 시점과 재매수 시점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. 예를 들어 60% 익절이 급락 직전에 발생했다면 현금을 확보한 상태에서 더 낮은 가격으로 다시 매수할 수 있습니다. 반대로 80% 익절을 기다리는 동안 급락이 발생하면 수익을 확정하지 못한 채 하락을 그대로 맞게 됩니다.
따라서 특정 익절률이 항상 우월하다기보다 시장의 상승과 하락 순서에 따라 유리한 익절선이 달라집니다. 이것을 경로 의존성이라고 합니다. 이번 결과에서 확인한 첫 번째 사실은 TQQQ를 10%나 20% 수익마다 너무 빨리 파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. 강한 상승장에서는 6070%까지 추세를 따라가는 것이 훨씬 유리했습니다. 두 번째는 전략 매도 후 재매수할 때 최초의 250만 원을 계속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. 매도 후 늘어난 총 자산을 다시 40분할해야 복리 효과가 유지됩니다. 하지만 아직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. 이 전략을 나스닥 고점에서 시작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? 60% 수익이 나기 전에 주가가 먼저 7080% 하락한다면 익절 규칙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는 시작일을 2021년 11월 나스닥 고점으로 옮겨보겠습니다. 10%부터 90% 익절까지 똑같이 적용하고 TQQQ 단순 보유와도 비교하겠습니다. 놀랍게도 익절률을 어떻게 바꿔도 최대 낙폭이 거의 똑같았습니다. 10% 익절도, 40% 익절도, 90% 익절도 계좌가 약 80%까지 줄어들었습니다.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, 그리고 이를 피하려면 매도 조건보다 무엇을 먼저 바꿔야 하는지 다음 편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. 오늘의 결론입니다. 상승장에서는 높은 익절률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좋은 시작점에서 나온 결과만으로 평생 사용할 전략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. 좋은 전략은 상승장에서 많이 버는 전략이 아니라 나쁜 시점에 시작해도 살아남는 전략이어야 합니다. 다음 편에서는 가장 나쁜 시작점에서 이 전략을 다시 검증해 보겠습니다. 그럼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. 감사합니다.